감정이라든가 정서가 별로 안 좋은 뜻으로 보통 생각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요. 자, 그 증거는 도처에 있죠.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 나한테 희노애락 중에 하나 느끼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대부분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요.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를 굉장히 안 좋고 내 생각에 발목을 붙잡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신입 사원을 뽑으시는데 제가 2명의 학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 뽑으실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 뽑는다고 보통 이 얘기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감정이나 정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슬프면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불안하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욕망이 인간한테 있을까요? 이현희 씨 한번. 식욕. 식욕. 좋습니다. 식욕. 네. 그 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어떤 욕망 주로? 성공. 성공 좋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홍서영 씨는 욕망을 주로? 온욕심. 온욕심. 네. 온욕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복욕인가? 네. 자, 이민웅 씨는 도대체 어떤 것에 주로 욕망 가지고 계신가요? 성욕이요. 성욕! 중요하죠. 인간의 제일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딴 쪽을 이렇게, 하긴 저를 보시는 게 잘 안전하시긴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의 욕망, 두 번째가 회피의 욕망이에요. 자, 접근의 욕망은 이겁니다. 그게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욕망.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욕망. 자, 그런데 회피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막아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은 너무 욕망하면 사랑과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의 동기, 회피의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결국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고요.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대화를 야, 너 그거 잘하면 좋은 거 생겨 라고 하는 식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를 했던 이런 수많은 미스매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일들은 길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일들입니다. 길게 해야 되면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든 타인이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오래 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설득으로서 효과가 유의미해지고 일의 결과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일의 결과도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게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설득으로서 유효해지고 일의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이 엄청난 사실을요, 저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먼 미래나 그 혜택을 보는 상품이 있죠. 대부분 은퇴, 종신, 그다음에 연금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가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은퇴 뒤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은퇴 뒤에 이 목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은퇴 뒤의 목돈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대부분 원더풀 라이프예요. 요트 위에서 찍고 발리에서 찍고 리조트에서 찍습니다. 왜? 접근 동기만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에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 상품 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실손보험, 이건 어떻게 광고하나요? 보통 뭐 치아보험 요즘 많이 하는데 항상 치과 가서 영수증 보고 놀라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치아가 너무 아픈데 막 참는 거. 사과 먹고 이렇게 피 배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부정적인 자료를 많이 그렇죠. 회피 동기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접근 동기.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실전 심리학자들이세요. 저희들의 라이벌이라니까요. 저희들도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길고 짧은 게 정해져 나 있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길고 짧은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시간의 길이라도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로 느껴요.